안녕하세요, 여러분. 끌리는 카드 한 장을 선택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를 생각하는 그 사람의 지금 속마음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 이분은 여러분한테 되게 지금 조심스러워요. 근데 이게 조심스러운 게 여러분이 약간 재회를 지금 뭔가 이분이 노리고 있어서 여러분한테 조심스러운 거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원체 되게 좀 신중하고 차분한 사람이라 이분이 조심스러운 것도 있고. 근데 여러분 카드에서는 일단 완즈가 되게 많이 나와요. 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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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즈.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분이 되게 그 행동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되게 있는데, 자기가 계속 뭔가 고민하고 좀 시간을 끌고 하는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약간 재회로 지금 많이 보이는데, 일단 나온 대로 보겠습니다. 일단 그분은 어떤 사람이냐. 그분이 지금 뭔가 여러분한테 얘기를 안 하는 게 있던지, 뭔가를 숨기는 게 있던지, 아니면 이분 자체가 좀 폐쇄적인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속내를 잘 내보이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이분이 약간 좀 정갈자리 느낌도 많이 있으시고, 자기가 준비가 될 때까지는 뭔가 자신의 것을 내보이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준비되기 전에 뭔가를 행동하거나 실행하거나 하는 그런 어떤 자기의 존재를 알리려고 하지 않는 사람. 준비가 돼야 움직이는 사람. 그런 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내면적으로는 자기가 뭘 원하는지도 확실히 알고 있어요, 이분이. 자기 인생의 어떤 방향성을 잘 알고 가는 사람이고, 그것에 대해서 인내할 줄도 알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냥 뭐 떠밀려서 뭐 뭔가를 하게 된다거나 뭐 어쩔 수 없이 뭔가를 하게 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뚜렷한 목적성과 방향성을 갖고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정갈자리 느낌이 많이 드네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분은 여러분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나. 포소드의 텐 완즈의 저스티스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뭔가 한 방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이 한 방이 약간 그런 느낌이지. 자신의 어떤 필살기를 갖고 있는 느낌. 근데 그것을 잘 실현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필살기는 그냥 자신이 잘 킵해놓고, 어떤 이게 힘든 일을 혼자 꿋꿋이 해내는 게 뭐 이렇게 뭐 뭐라 그럴까 막 되게 쭈구리처럼 막 그렇게 막 매갈이 없이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뒤집어 쓰는 느낌이 아니라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자기가 맡아서 하는 어떤 그런 강단이 있는 모습.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여러분이 가진 어떤 그 한방, 여러분의 필살기로부터 비롯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바로 세우는 어떠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이 사람한테는 느껴지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되게 좀 내실이 있고 강단이 있으면서도 자신을 믿는 힘이 충분히 발현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성실하고 또 자기 주장도 잘 내세우고 하는데 굉장히 차분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그
이성을 보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어떤 존경의 대상을 보는 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느낌은 여러분을 바로 세우는 어떠한 것이 여러분한테 있다고 생각해요, 이분은. 뭐 그게 뭐 가족이든 뭐 여러분의 능력이든 여러분의 재물이든 어떤 여러분이 뭔가 저 사람은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어떤 그런 느낌. 근데 이게 포 소드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여러분이 뭔가 여러분 일에 있어서 굉장히 좀 인정받는 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능력적인 면에서. 뭔가 여러분이 갈고 닦은 것에 있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느낌도 있고, 그것으로 하여금 주어지는 책임을 여러분이 거뜬히 감내해낸다 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약간 일을 하면서 만난 분들이시지 않을까. 왜냐면 여러분의 능력이 부각되는 어떤 그런 것에 이분이 지금 좀 꽂혀있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의 멋있고 살갑고 다정하고 뭐 이런 거에 꽂혔다기보다는 여러분이 어떤 일하는 모습이나 여러분의 능력치를 보고 이 사람이 거기에 되게 반한 느낌이 있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면 그분은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을 대하고 있나요? 8 완즈에 10 소드에 2 펜타가 나오는데 이분이 뭔가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제가 지금 약간 여러분 제외가 아닌가 싶은데, 이분이 여러분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 관심이 끊이지를 않아.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근데 이분이 여러분한테 다가가기가 되게 조금 겁이 나나 봐요. 여러분이 이분을 이미 여러 번 깠을 수도 있고, 이분이 계속 이제 여러분한테 들이대고 있는데 내가 더 이상 들이대도 괜찮은 걸까? 하지만 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없는 걸,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고, 이게 재회라 그러면 이분이 계속 여러분 주위를 맴돌면서 여러분의 눈치를 봐요. 자기가 다가갈 어떤 그러한 타이밍을 조금 보고 있는 거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이분을 여러 번 까서 이분이 여러분을 못내 포기를 못하는 상황이든지, 여러분이 헤어졌는데 이분이 여러분을 못내 놓지를 못하고 여러분과 다시 만날 어떤 타이밍을 보고 있던지. 근데 자기가 되게 아슬아슬해요. 근데 이게 또 그 어떤 상황이든지 이분과의 관계가 한번 정리가 된 것처럼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여러 번 고백을 해서 여러분이 깠는데도 우리가 계속 얼굴을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같이 뭐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분이 여러분한테 여러 번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다 깠어. 근데 일은 계속 같이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어떤 그런 관계. 아니면 우리가 헤어졌어. 근데 이 사람이 계속 나한테 다가올 뭐 어떤 타이밍을 보고 있는 어떠한 그러한 상황. 근데 이분이 되게 지금 조금 이 타이밍 관련해서 되게 자기가 부대끼는 느낌이 있어요. 이제는 조금 힘에 부친다 하는 그런 느낌. 이 투펜타가 웨이트 덱에서는 이 사람이 이렇게 펜타클 2개로 저글링을 하고 있는데 한쪽 다리로 서 있어요. 그래서 계속 혼자 이제 비틀비틀 하면서도 계속 펜타클은 굴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관계가 틀어졌는데도 여러분하고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 이 사람이 되게 조금 부대낀다. 그래서 뭔가 여러분과의 상황을 자기가 다시 써보고 싶다 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여러분 눈치를 되게 많이 볼 것 같아요. 자기가 바꾸고 싶은 상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을 계속 신경 쓰고 있어요. 여러분을 신경 쓰면서 여러분 눈치를 보면서 여러분하고의 관계는 계속 유지를 하면서, 그러니까 뭐 여러분 비위를 맞추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지금 여러분을 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네요.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신의 다른 모습을 보아주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뭐 이분에 대해서 뭐 이미 갖고 있는 뭐 편견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에서부터 좀 벗어나서 자신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봐 주길. 여러분이 자신을 아는 것 외에 새롭게 자신을 알아가 주길. 근데 이분이 무의식적으로는 여러분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를 이미 자기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신한테 마음을 열어주지 않을 거라는 것에 대한 어떤 확신도 자기가 갖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이렇게 강단이 있잖아. 막 여러분이 아닌 건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딱 선 넘으면 딱 잘라버리는 어떤 그러한 어떤 칼 같은
성격의 소유자라고 이분이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처럼 나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것을 바꿔주지 않을 거야 라고 이분이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이 자기를 새롭게 보아주길, 자신의 어떤 새로운 방향으로 나를 바라봐 주길 바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나를 아는 게 나를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외에 나의 새로운 모습, 새로운 마음, 그러니까 뭐 이분이 여러분한테 다시 다가간다, 뭐 아니면 또 들이댄다 라고 하면은, 아, 또 너냐 막 이런 식으로 이분을 봐주는 게 아니라, 아, 그래, 얘가 이렇게 들이대고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데, 아, 그래, 그러면 네가 가진 카드를 한번 까봐 하면서 자신한테 어떤 새로운 관심을 가져주길, 어떤 새로운 기회를 한번 주어보길 이분이 여러분한테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이 최종적으로 그리는 여러분과의 미래는 뭐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분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봤던 카드에서 여러분한테 뭔가 말을 안 하고 있고 여러분한테 감추고 있는 뭔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지금 최종적으로 여러분과 원하는 카드랑 같이 이거 연결을 해서 보면 이게 지금 같은 카드예요. 세븐 완즈. 이분이 원하는 거는 여러분이야. 근데 여러분을 가지려면 막 자기가 해결해야 될 일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타이밍을 보고 있고, 여러분을 갖기 위해서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자기가 되게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분을 깠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어떤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제외라 그러면 그동안 여러분이 자기한테 얘기했던 여러분과의 관계에서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해결할 어떤 방편을 좀 마련한 느낌. 그래서 자기가 이러한 시간을 거쳐서 여러분을 얻기 위해 자기가 모든 것을 쳐내고 해결하는 어떤 이러한 시간을 지나서 여러분하고 현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내가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행복할 것 같아. 그리고 이 템펜타가 되게 티피컬한 결혼에 대한 이슈가 있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조건, 이런 것에 대한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하고 정말 결혼을 생각하는 거일 수도 있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그러한 관계. 근데 이게 템펜타니까 내가 이렇게 혼자서만 만족하는 어떤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현실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 그런 관계가 되면 나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과 같겠다. 여러분하고 결혼하면, 이게 식스 완즈가 이 개선장군 카드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정말 이 사람이 전장으로 나가는 건지 전장에서 돌아오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모든 사람들의 환영과 환대를 받으면서 막 이렇게 의기양양하게 행진하고 있는 어떤 이러한 모습인데, 여러분과의 관계를 공식화하고 뭐 여러분하고 뭐 결혼에 이르는 어떤 그러한 상황으로 하여금 자기가 이렇게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정말 무슨 내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이러한 느낌을 여러분과의 미래에서 이분이 갖고 싶대요. 이 미래를 이분이 그리고 있어요. 내가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 이 상황은 여러분과의 미래에서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과의 미래에서의 성취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게 또 템펜타는 헤리티지의 키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상속 뭐 이런 거. 내가 이렇게 지금 여러분과의 관계를 힘들게 이렇게 완성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보상을 받아서 자기가 이러한 만족에 이르고 싶다라고 이분이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쎄한 거는 지금 이분의 리딩에서는 컵 카드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지금 퀸 컵이 그나마 이제 나온 컵이라면 컵인데, 이거는 이 지금 퀸 컵이 갖고 있는 이 컵은 비밀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여러분한테 드러낼 수 없는 마음, 그런 것을 상징하는데, 근데 사실 이 퀸 컵이 가진 이 컵은 컵 중에 제일 큰 컵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뭔가 어떤 이분의 순수한 마음을 상징하는 어떤 그러한 컵이 나오지 않아서 그게 조금 그렇기는 하지만, 그냥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막 리딩이 막 그렇게 막 안 좋은 것 같지는 않네요. 어쨌든 이분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엄청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는 하고, 이것에 대한 결과치로 여러분과의 행복에 이르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은 이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봅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 영상이 뜬금없이 이게 연령 제한에 걸려버려가지고 진짜 세상 어이가 없었습니다. 여태 한 번도 안 걸렸는데 이번에 그 월드카드랑 악마카드 때문에 그 걸려버려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생각했을 때,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걱정되는 거, 이 리딩을 보는 이유, 여러분이 그분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이 리딩을 보는 이유. 그러니까 여러분은 확실히 조금 재회가 맞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또 보여지는데, 일단 여러분이 이분을 생각했을 때 여황제 카드에 에이스 소드의 교환 카드가 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되게 막 그 뭐라 그럴까, 좀 차가운 느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분을 생각했을 때 조금 뭐 바람둥이 같은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분이 되게 조금 여유 있고 좀 풍요롭고 풍족하고 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분이 또 놀기도 되게 잘 놀아. 그리고 막 다정다감하고 좀 그래. 그리고 이분이 뭔가 지금 결정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제가 재회로 보이는 게 이 교황 앞에 두 사람이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두 사람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이랑 다른 사람 중에 이제 선택을 할 거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게 여러분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면 여러분과 어떤 다른 상황, 여러분과의 관계에 비하는 어떠한 상황, 그 상황에서 자기가 이제 결정을 할 거다. 그래서 이 결정권을 이분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분을 이런 여황제 같은 사람이라고 보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여황제의 앞에 있는 이 비석에 비너스 사인이 있어요. 근데 이 비너스는 점성학적으로는 사랑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돈 그 자체를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금 그 자체. 그래서 이 여황제 같은 사람이 이게 뭐 돈이든 사람이든 뭐 자신의 어떤 능력이든 재물이든 뭐 이런, 지금 여러분하고 대치되는 어떤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여러분한테 올 거라고 여러분이 뭔가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 사람 그냥 성격적인 느낌으로만 본다 그러면 이 사람이 되게 좀 다정다감하고 좀 잘 베풀기도 하고 따뜻한 사람이긴 한데, 속내는 굉장히 칼 같은 사람이다. 되게 공사 구분하는 사람이다. 그런 느낌? 여러분이 그분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네요. 근데 어쨌든 지금 여러분 관계에서의 선택권은 이분한테 있나 보죠? 이분이 뭔가 결정을 할 거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걱정하는 거, 이 리딩을 보는 이유, 풀카드랑 헐밋이랑 세븐 소드가 나왔는데, 이분이 이렇게 자기를 새롭게 봐주길 원하고 여러분과의 관계를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그 시도 자체가 여러분이 조금 걱정이 돼요. 이 사람이 자기가 막 이렇게 답을 구해왔단 말이야. 이게 지금 세븐 완즈잖아요. 근데 세븐 소드란 말이야. 이 사람이 여러분과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과의 관계에서의 문제에 있어서 자기가 다 해결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한테 왔는데, 정작 해결해야 될 거는 해결을 못하고, 그러니까 핀트 나간 느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내가 네가 해결하라는 거를 내가 다 해결을 해서 왔어 막 이랬는데, 한참 막 자기가 엄청 막 고민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을 해온 줄 알았는데, 정작 중요한 거는 다 놓치고, 그러니까 약간 헛물 켜는 느낌?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한 건 그게 아닌데 엄한 거를 해결이랍시고 해결을 해온 어떤 그런 느낌. 그러니까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질문 그 뭐라 그래,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야 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막 엄한 것들을 해결한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야. 여러분이 오렌지 껍질을 까줘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렌지 껍질을 어떻게 까요? 오렌지 이렇게 있으면 칼집 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까잖아. 근데 그 오렌지를 칼로 사과를 깎듯이 이렇게 칼로 오렌지를 깎고 있는 거야. 그래도 오렌지가 나오기는 하니까 이게 뭔가 본질적으로는 오렌지를 먹을 수 있게 오렌지를 까면 되니까 뭐 그 방법도 뭐 아예 틀린 방법은 아니야. 근데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방식은 아닌 거지.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을 하긴 했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온 게 아니야.
근데 그 방식이 되게 좀 부도덕한 방식이었을 수 있고 페어플레이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은 그런 걸 원하지 않는 사람이거든. 여러분은 딱 뭐 아닌 건 아닌 거에 대한 선이 정확한 사람인데 여러분이 이런 사람인 걸 알면서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탐탁치 않다. 그래서 일단 해결을 하긴 했으니까 네가 해결한 거를 문제라고 제시한 것을 내가 해결을 하면 나를 다시 만나준다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해결을 해왔다고. 근데 그 방식이 해결한 방식이 여러분 방식은 아닌데 일단 해결을 하긴 했으니까 여러분이 이분이랑 다시 시작을 하긴 해야 되는 거지.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게 여러분이 뭔가 좀 걱정이 돼요?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네가 뭔가를 하면 내가 너를 다시 만날게. 근데 사실 여러분은 이 사람이 그거를 할 거라는 어떤 기대나 뭐 그런 게 없었는데 이 사람이 정말 그거를 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다시 만나야 되는 어떤 그러한 상황의 일은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약간 좀 울며 겨자 먹기의 느낌? 그런 상황이 여러분한테 생길까 봐 여러분이 좀 걱정이 돼요. 뭐 이 사람 뭐 여러분의 애물단지 뭐 이런 거예요. 자꾸 나한테 들이대고 하는데 내가 깠잖아. 내가 깠으면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얘가 포기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느낌? 그런 상황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분을 만나는 게 내키지 않아. 근데 이분이 자꾸 여러분한테 이렇게 들이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이게 정리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정리를 했는데도 이분이 이렇게 떨어져 나. 그러니까 여러분도 고민이 되거든 지금. 결론이 안 나거든. 생각이 많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세븐 컵, 세븐 완즈, 세븐 소드 이래서 지금 이 칠수에 대한 모든 요소의 카드가 지금 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뭘까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이 이분을 만나는 게 나은 건지 뭐 다시 만나는 거든 뭐 정말 이분이 정말 고백을 오지게 해가지고 내가 이분을 한번 만나 보려는 것이든 이분을 만났을 때 아니면 그냥 내 생각대로 너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래서 막 이렇게 깠을 때 이분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그냥 이분을 제꼈을 때 뭔가 이분이 사장님이에요? 여러분 뭐 일하는 회사 사장님이에요? 여러분 이거 너무 여러분 지금 되게 곤란한 상황인 것 같은데 여러분이 이분을 계속 이분을 만난다 했을 때 여러분 퀸 소드가 나오고 세븐 완즈 4컵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결단을 하고 만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정말 마음을 먹고 이 사람을 만나는 거야. 그래 네가 그렇게 나를 잊지 못하겠니? 네가 그렇게 나를 포기할 수 없겠니? 알았어. 그럼 한번 만나보자 막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다짐을 하고 이분을 만나게 되는데 이분하고의 관계에서의 이 문제들 있잖아요. 이 세븐 완즈 지금 세븐 완즈 똑같은 카드가 또 나온 거야. 이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는 그냥 체념해.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이 제외라 그러면 이분한테 여러분이 계속 얘기했던 어떤 여러분들과의 관계, 이분이 해결하려고 했던 어떤 그 문제들이 결국에는 해결이 안 됐어.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그럼 그렇지. 내가 앓느니 죽지. 내가 또 이 꼴을 보는구나. 하는 어떤 이런 느낌. 상황이 변하지 않은 약간 그런 느낌. 그냥 같은 일이 계속 반복돼서 여러분이 그냥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고쳐나간다거나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는 체념. 그럼 그렇지. 뭘 바라냐. 내가 그냥 앓느니 죽지. 이렇게 그냥 여러분이 내려놓게 돼요. 그리고 약간 여러분이 귀찮아서 이분을 만나주는 약간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계속 옆에서 치대고 널 다시 만나고 싶어. 내 고백을 한 번만 더 받아줘. 막 계속 이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그만 좀 해라. 진짜 귀찮다. 그래갖고 만나는 어떤 그런 느낌.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이분을 만나지 않았을 때 이분과의 관계를 그냥 정리했을 때 생각이 많아.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하냐. 내가 일은 해야 되는데 이 새끼가 사장이네. 막 약간 이런 느낌. 아니면 이게 여러분이 어디 멀리 파견을 나가는 걸 수도 있어요. 내가 이 꼴도 보기 싫고 저 꼴도 보기 싫다. 나 그냥 파견을 나가련다.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계속 그냥 밖으로 도는 느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같이 뭐 일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맞나 봐요.
그래서 계속 얼굴을 봐야 되니까 내가 더 껄끄러워지기 싫어서 이분을 받아주게 되거나, 아니면 내가 이 꼴 저 꼴 보기 싫다. 나 그냥 파견 보내줘라. 그래서 그냥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내가 어떤 지점에 있었으면 다른 지점으로 이동을 한다든지, 내가 진짜 뭐 다른 지역으로 파견을 간다든지 하는 식으로 여러분이 그냥 나 그냥 밖으로 나갈란다 하면서 그냥 이분과 그러니까 물리적인 거리를 확보하는 느낌. 그렇게 되네요. 근데 이분이 여러분을 포기할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이분을 받아주던지, 그러니까 뭐 감정이 동하고 뭐 이래서 이분을 받아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분이 너무 귀찮아서 이분하고 계속 껄끄러워지는 게, 여러분이 이게 너무 소모적이야. 그래서 이분을 받아주는 느낌이 아니면 여러분이 그냥 이분과, 내가 정말 이 사람이 너무 나한테 들이대는 게 내가 이제는 답도 없다 해가지고 그냥 딱 이분과의 물리적인 거리를 확 늘려버리는 그런 느낌. 그렇게 보여지네요, 여러분. 여러분, 이분을 벗어날 수 없겠는데요. 이거 어떡하지? 그렇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일단 여러분을 위한 외부적인 조언, 내면의 조언. 여러분, 이게 제가 아까 떨어졌던 카드인데 결국에는 이 카드가 지금 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뭐라 그럴까, 시스터후드 오브 로즈라고 나왔는데, 그냥 여러분이 이분을 어떤 나의 형제 자매를 대하듯이 좀 그렇게 봐줘야 되나 봐요.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뭔가 여러분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분을 조금 따뜻하게 보아줘야 하는 그러한 외부적인 조언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내면의 조언에서는 정말 이분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게 지금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The Ever Unfolding Rose.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지지 않는 태양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펼쳐지는 어떤 그런 양파 같은 장미의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분에게 있는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려고 계속 노력을 해야 되나 봐요. 근데 이게 뭔가 여러분의 과업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과의 어떤 만남이 여러분이 꼭 겪어야 되는 여러분 인생에서의 어떤 한 에피소드인 것처럼 그러한 조언이 나왔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5번 하우스 사인이 나왔는데, 5번 하우스는 엔터테이닝에 관한 하우스예요. 그러니까 내가 삶에 대해서 즐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뭐 내가 노는 방식, 내가 즐기는 방식. 그러니까 일이나 어떤 그런 것 외에 어떤 나의 놀이 전반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상징하는 하우스인데, 이분이 이렇게 여황제 카드가 나오고,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분이 이렇게 여황제 카드가 나오고, 그러니까 뭐 이분이 뭐 되게 잘 노는 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 베풀고 잘 놀고 막 재밌고 뭐 그런 사람일 수 있어. 그래서 이분으로 하여금 어떤 삶을 즐기는 방식에 대해서 좀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분을 만나게 된 거다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뭔가 좀 내실이 있고 강단이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북교점 사인이 나왔는데, 여러분이 가진 능력으로 이분을 조금 돌봐주고, 이분한테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것으로 하여금 여러분이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분을 놓으라는 이런 메시지보다는 진짜 이분하고 여러분하고는 뭔가 그 뭐라 그럴까, 이게 참 만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러한 사인들이 이게 나오니까. 왜냐면 이분은 여러분한테 계속 직진할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분을 피할 수 없는 느낌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지금 카드 나온 걸로 봤을 때는 이분한테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여러분이 뭔가 이분한테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분과의 관계를 한번 진행시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분과의 만남이 여러분 인생에, 이게 어떤 여러분 인생에 뭔가 작은 금이가 있는 틈이 있었는데 그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이 되게 조금 지금 칼 같은 분이신데 이분이 막 그 틈을 막 비집고 들어오고 있는 거지.
근데 여러분은 그게 마음에 안 들지만 그 틈을 조금 벌려서 이분을 한번 받아들여져 보는 게, 이게 좀 황당할 수도 있고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을 수는 있지만 어떤 이분과의 만남 자체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꼭 일어나야 됐을 어떤 일인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이분하고 좀 재미있게 좀 즐겨보는 것도 여러분을 위해서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조언에선 그렇게 나오거든요. It's happening for you, not to you. 이 일은 너를 위해 일어나는 일이지 너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지. 이분과의 관계가 도대체 왜 자꾸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나한테 계속 연결되어 오나, 이거를 봤을 때 왜 이 일이 나한테 생겨? 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일이 나한테 생기는 이유가 뭘까? 이거 날 위한 일인 게 맞겠지? 하는 어떤 그러한 느낌으로 이분을 대해 보시는 게 그러할 필요가 조금 있지 않나 하는 그러한 지금 조언이 나온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분과 일어나는 어떤 이런 해프닝들이 여러분을 위한 것이지 여러분에게 일어난 어떤 사고 같은 그런 일은 아니다라고 조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행복을 원해요. 그렇습니다.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를 생각하는 그 사람의 지금 속마음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 이분은 여러분을 정말 원하시거든요.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을 향해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인데, 일단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엠프레스의 킹 컵의 세븐 완즈가 나왔는데, 이 사람이 뭐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가진 것도 좀 있고 좀 풍족하고 여유도 있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되게 둥글둥글하고 유순하고 좀 다른 사람하고도 잘 맞추고 그런 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 볼 때는 아, 저 사람 되게 사람 좋다 하는 그런 느낌? 근데 아마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분이 남한테 싫은 소리 잘 못하는 그런 분일 수 있어요. 막 자기가 막 마음에 안 드는 거 마음에 안 든다 얘기 잘 못하고 이렇게 좀 내면에 좀 쌓아놓는 약간 그런 분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약간 보이는 거랑은 반대로 가끔 되게 좀 공격적인 성향이 드러날 수도 있는 분, 그런 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분 좀 되게 우유부단한 느낌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아마 외부적인 시선을 굉장히 조금 신경 쓰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눈치가 좀 빠른 사람일 수도 있고, 근데 또 뭐 놀기도 잘 놀고 사람들하고 나누는 것도 좋아하고, 뭐 오지랖이라면 오지랖도 좀 부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분은 약간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랑 내면에서 자기가 막 부대끼고 이러는 거랑 이게 좀 차이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되게 좀 유순하고 여유 있어 보이고 좀 그럴 수 있는데 내면에서는 막 엄청 들볶이는 사람,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렇게 외부적인 모습과 내면의 모습이 좀 이렇게 갭이 큰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는 기본적인 괴리가 있기 때문에 아니 좀 위험할 수도 있지. 뭐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그런 거야. 남들한테는 막 되게 좋은 사람인데 가까운 사람한테는 막 되게 막대하고 막 화도 잘 내고 막 이러는 사람일 수 있어요. 막 밖에서는 세상 좋은 사람인데 막 집에 들어가면 가족한테는 막 엄청 막 하는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근데 일단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는 굉장히 조금 유순하고 여유 있고 여유롭고, 그래도 외모도 조금 괜찮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더 이상 나한테 열정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지금 A 완즈에 A 컵이 이게 지금 같이 나왔잖아요. 나에 대한 어떤
몰입을 끝냄과 동시에 그냥 떠나버린 사람. 그리고 아마 이분이 여러분과의 관계가 막 갑자기 끝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끝날 거라는 거를 알고 있었고 떠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내가 붙잡을 수 없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A 완즈랑 A 컵이니까 여러분이 뭐 하루 이틀 뭐 이렇게 알고 지낸 그런 사이는 아닌 것 같아요. 알고 지낸 지도 되게 오래됐고 아마 이 이별을 맞이하기까지도 오랜 시간이 있었겠다. 근데 이게 A 컵이 나오니까 이분은 아니 우리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도대체 왜 우리가 헤어진 거야? 왜 나를 떠난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분이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새로워지기를 원했는데 뭐 예를 들면 기존의 관계에서 더 디벨롭 한다든지 하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한테 뭔가를 제안을 했는데 여러분이 그냥 떠나버렸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헤어진 이유를 모를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 그리고 이분이 뭐가 잘못된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언제든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A 컵스 카드는 이 8개의 컵이 그대로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일단 컵을 놓고 떠나지만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키워드가 있거든요. 이분이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어떤 관계의 몰입이 끝남과 동시에 나를 떠나버렸지만 언제고 다시 나한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분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계속 이어져 오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관계를 이어주던 거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함께 뭔가를 하던 거일 수도 있고 그래서 계속 이어져 오던 거였는데 그게 끝남과 동시에 여러분이 그냥 떠나버렸다. 마음도 두고 그냥 떠나버렸다. 행동이 끝남과 동시에 여러분이 떠나버렸다. 이분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아마 이유는 모를 거야. 아니면 이분이 내가 싫어서 떠난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컵이 그대로 있으니까 뭔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떤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떠난 거지 나에 대한 마음이 식어서 떠난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고 아무튼 이분은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리딩이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고 섞여서 나올 수도 있어요.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이는 여러 가지 경우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리딩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분은 여러분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나? 여러분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킹펜타거든요. 이 킹펜타는 웨이트 덱에서는 이 왕은 현실적으로 자기가 다 이루고 다 가진 왕이라서 뭐 다른 어떤 것에 자기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고개도 돌리고 있고 심지어는 눈도 감고 있는 왕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역방향으로 나온 거지. 그래서 여러분한테서 눈을 뗄 수가 없고 여러분 소식에 이 사람이 계속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미 여러분한테 내가 뭔가 이제 결단을 내려서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자기 이제 무의식 중에서도 막 여러분한테 어떤 소식이 오면 내가 당장 달려가야 돼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나이트 완즈는 이 기사는 어디를 달려나가고 있는 그런 기사가 아니라 언제든지 딱 공격의 사인이 떨어지면 이렇게 전쟁터로 튀어나가서 싸울 준비가 돼 있는 기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막 출발을 하려고 막 이렇게 막 엄청 들썩들썩 하고 있는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는 여러분을 위해서 언제든 여러분에게 달려나갈 준비가 돼 있어. 근데 자기가 결정을 해야 돼. 결단을 내려야 돼. 여러분한테 다시 다가가기 위해서는. 근데 내가 계속 여러분한테 마음이 쓰이니까 이 마음을 자기가 잘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단을 내려서 여러분한테 다가가든지 이거 해야 되는데 근데 마음만 급해. 아직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아.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결단을 내려서 여러분한테 다가간다고 해도 여러분이 자기를 받아줄지 아닐지 이 사람이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결정을 내려도 이게 여러분이 받아줘야 받아주는 거니까 내가 뭔가를 하기도 애매하고 안 하기도 애매하고 근데 계속 신경은 쓰이고 나 미치겠다. 이분 약간 이런 상황.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그분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 나에게 마음을 다시 한번 가져주길, 나를 다시 한번 바라봐 주길 이분이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한테는 막 되게 이렇게 겉으로는 차갑게 하고 이렇게 하지만 밤에 내 생각만 하면 이렇게 잠도 못 자고 혼자 침대 위에 앉아서 눈물 짓고 막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이분이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얘가 이렇게 뒤도 안 돌아보고 차갑게 나를 떠나버렸지만 밤에 내 생각하면서 울고 있을 거야. 날 그리워하고 있을 거야. 밤새 내 생각에 잠 못 이룰 거야. 막 이분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해주길 원해. 그래야 자기가 다가갈 수 있겠지. 나 여러분이 이런다고 생각하면 얘가 겉으로는 차가워 보이지만 밤새 맨날 내 생각에 잠 못 이루고 눈물 짓고 막 이러고 있다고 자기가 생각을 하면 여러분한테 다가가기가 더 쉽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자신한테 다시 한번 마음을 열어줬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분이 최종적으로 그리는 여러분과의 미래, 3컵의 8 완즈의 여황제 카드. 이게 지금 여황제 카드고 이게 8 완즈 이거 같은 카드거든요. 여러분하고 다시 소통하고 어울리고 즐거운 시간을 갖고 싶어요. 우리 지금 이렇게 힘든 시간은 뒤로 하고라도 우리가 계속 연락하고 같이 잘 지냈으면 좋겠어.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은 지금 A 완즈가 역방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방향성도 다시 찾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의 어떤 이런 엠프레스적인 상황에 여러분이 들어와 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분이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내 여유와 안정과 평화에 네가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 내 안정과 여유와 평화는 너와 함께가 아니라면 이것은 지속될 수 없어 라고 이분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은 여러분이 다시 자기를 향한 마음을 잡아주기를 이걸 굉장히 원하시네요. 여러분 이 A 완즈의 상황, 이 역방향의 상황, 이거 왜 이런 상황이 됐나요? 여러분이 이분하고 함께 진행하던 어떤 것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방향을 틀었다, 방향성이 없어졌다, 방향성이 끊어졌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다시 자기에게 안정과 평화와 이런 풍요와 이런 것을 자신과 함께 해주기를 원해요. 이게 지금 이렇게 같은 카드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타로 카드가 아예 막 이렇게 상관없는 카드가 나오지 않는다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럼 일단 뭐 여러분도 이분이 여러분을 이렇게 원하는 거는 원하는 거고, 여러분도 뭔가 이분을 이렇게 떠난고 이렇게 방향을 갑자기 틀어버린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퀸 완즈. 뭔가 여러분이 되게 이분의 내조를 열심히 했던지 여러분도 되게 열심히 한 게 있는데 그거를 인정받지 못했어요.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분이 뭐 하는 일이 있는데 여러분이 뭐 가서 도와준 거야. 근데 여러분의 어떤 그런 케어링 같은 거는 그냥 덤이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보상이나 그런 필요에 대해서 아예 뭐 이 사람이 뭐 묵인해 버렸다. 뭐 이런 상황일 수도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일단 여러분이 그분을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 리딩을 보는 이유. 여러분 제가 저번 영상이 진짜 너무 어이없게 연령 제한에 걸려버려가지고 제가 카드들을 정말 순하고 착한 카드들로 지금 리딩을 하고 있어요. 연령 제한 안 걸릴 만한 걸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분을 생각했을 때 이분이 여러분을 속였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막 진짜 무슨 뭐 사기 수준으로다가 이분한테 내가 뭔가 때려 맞았다. 내가 정말 뒤통수를 제대로 후려 맞았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분을 받아줄지 말지 되게 고민이 되나 봐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걱정하는 거, 이 리딩을 보는 이유를 봤을 때 지금 헐밋의 스타의 세븐 소드가 나오는데 내가 아무리 답을 구하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좋은 답을 구해도 이 사람이 내 뒤통수를 쳤다는 것에 있어서는 변하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되게 이분한테 그래서 실망을 되게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게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얘가 나를 뒤통수 쳤던 것 때문에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답을 못 내겠어.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막 킹컵이 나오고 엠프레스가 나오니까 막 되게 좀 매력적인 사람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분을 다시 만나는 것에 있어서 고민이 되는 걸 수도 있는데 내가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네가 내 뒤통수 때리고 했던 거는 내가 잊을 수가 없다. 그게 극복이 안 된다.
네가 또 안 그럴 거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게 지금 데빌 카드는 15번 카드예요. 그래서 1이랑 5를 더하면 6이란 말이야. 근데 6은 러버스 카드거든요. 어떤 관계나 정말 연인을 상징하기도 하고 어떤 관계나 뭐 계약 관계, 사업 파트너 뭐 이런 거를 상징하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 투 소드에 지금 저지먼트 카드가 나왔는데 저지먼트 카드 20번 카드란 말이에요. 근데 20번 카드는 2랑 0을 더하면 2기 때문에 얘도 이수의 카드인데 이분과의 관계가 정말 연인의 관계이든 어떤 사업적인 관계이든 그 관계에 있어서 내가 결정을 못하겠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걱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보면 헐미 카드 9번이고 이 별 카드가 17번 카드여서 1이랑 7을 넣으면 8이에요. 그리고 지금 세븐 소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7, 8, 9번의 카드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이 답을 계속 구하는데도 답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이 7번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별카드처럼 이 8번의 느낌으로 내가 다시 몰입하고 다시 집중하고 좋게 좋게 생각을 하려고 해도 내가 계속 이 관계를 이어가려고 노력을 해도 답을 찾을 수가 없다. 왜냐면 내가 뒤통수 맞은 것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이분은 여러분이 방향을 돌린 이 에이드 완제의 상황, 이 상황을 다시 되돌리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이 상황을, 이 뒤집어진 상황을 되돌리는 것에 있어서는 그거는 좀 뜬구름 잡는 소리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아, 저 밤하늘의 별처럼 참 뜬구름 잡는다, 뜬금없다. 비현실적인 일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이게 별카드가 8수의 카드여서 888이잖아요. 이분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가는 것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이미 방향을 꺾어버린 이 에잇 완제의 상황, 이분이 다시 돌리기를 원하는 이 에잇 완제에 대한 상황은 여러분한테는 더 이상 이분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이슈가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지금 이렇게 핀트를 못 맞추고 있는 거지. 눈치 없이 여러분이 지금 이 에잇 완즈의 상황에서 방향성이 꺾이면서 이 사람을 떠나버린 건데 이 사람은 그걸 다시 바로잡아서 자신의 곁에 있어주길 원하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의 문제점은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배신감을 느낀 거였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이 자기를 왜 떠났는지 모르는 거예요. 모든 게 그대로 있고 모든 게 정상적이고 모든 게 전이랑 똑같은데 도대체 얘가 나를 왜 떠난 거야.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된 이 에잇 완즈 역방향의 상황이 이 사람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게 다시 되돌려지기를 원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분은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이 배신감에 대해서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은 거의 뭐 이런 악마 카드급의 어떤 자기한테 사기를 친 것과 같은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 사람은 전혀 지금 감도 못 잡고 있다. 아,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여러분이 자기한테 다시 돌아오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고민이 돼. 이 사람이 좀 매력적이고 좀 잘생기고 가진 것도 많고 좀 그렇기는 한데 아, 그렇다고 내가 느낀 이 배신감이 사라질 것 같지는 않아. 그러면 여러분이 이분을 다시 만난다면, 이분을 정리한다면, 아니 근데 내가 떠나갔으면 내가 왜 떠났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아예 지금 그 감을 못 잡고 있는 느낌인데 그러면 뭔가 반성의 여지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분을 다시 만나면 여러분이 이분한테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 이분한테 사기당했다고 생각하는 거, 이분한테 느끼는 어떤 이런 배신감,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보상을 받으시나 봐요. 근데 그 보상이 크진 않아. 근데 이분이 보상을 해줬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거기에 만족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원하는 상황, 미래의 여러분하고 원하는 상황, 이 3컵. 이 상황을 뒤로 하고라도 이분하고의 관계는 다시 진행이 되겠다. 그리고 지금 데스 카드가 이게 지금 같은 카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관계가 이때처럼 다시 이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시작이 되겠다. 여러분이 이분을 떠나기 이전의 상황, 그러니까 뭔가 헤어질 것 같은 어떤 그러한 미묘한 기류가 흘렀지만 여러분이 지금 떠나버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미묘한 기류가 흐르던 이때의 상황으로 다시 회귀가 되겠다. 이제 거기서부터 차곡차곡 다시 쌓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뭐 기분은 막 그렇게 막 상큼하고 막 그렇게 막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 그럼 내가 떠나왔던 그 시점부터 내가 이 사람하고의 관계를 다시 이어가 보려는 노력은 하겠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분을 정리하면 지금 A 펜타클의 에이스 완즈의 투컵이 뜨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이 뭔가 새로운 계약을 한다든지 새로운 사업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만약에 전에는 여러분이 이분의 어떤 사업체라든지 뭐 이분의 일을 뭐 도와주고 있었다 그러면 이분의 일을 도와주면서 여러분이 뭔가 마스터가 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 일을 도와주면서 내가 그 일의 주인이 돼버린 어떤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더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하게 되겠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렇다면 내가 남의 사업을 이렇게 도와주고 할 게 아니라 그것으로 나도 내 사업을 해봐야겠다 해서 여러분이 어떤 그런 계약이나 뭐 사업이나 하는 어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사업을 하든 뭘 하든 뭐 이렇게 사람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한 것에 있어서 행동을 할 결심을 한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이분을 정리한다 그러면 정말 그냥 이분에게서 독립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든 어떤 물질적으로든 이분과의 독립을 도모하게 된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분과의 관계를 그냥 유지한다, 이분을 받아준다 하면은 이분하고 끝나던 그 시점부터 다시 빌드업이라고 보여지네요. 근데 뭐 둘 다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여러분을 실망시키고 했던 그러한 상황에 있어서 자기가 반성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같은 일을 또 만들지 않을 어떤 그런 보장이 돼 있는지, 그게 확인이 돼야 이 사람을 다시 만나겠지. 근데 저는 여러분이 이분을 차라리 정리를 해서 여러분이 딱 진짜 독립적으로 여러분의 일을 하는 게 더 이상 뭐 이분을 도와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게 발전적인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는 훨씬 나은 방향이라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을 위한 조언을 보겠어요. 카드들이 막 다 튀어나오고 다 보이고 막 여러분을 위한 외부적인 조언, 내면의 조언. 지금 여러분 외부적인 조언에서 도대체 여러분의 바운더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를 묻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내면의 조언에서는 여러분의 어떤 진동이나 파장이 일으켜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계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이번 일에 있어서 내가 진짜 내가 남 좋은 일 할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제는 내 거 할 거야 라고 어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게 여러분의 오라클을 만들 어떤 계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뭔가 어떤 사인을 원하거나 어떤 나를 뭔가 결심하게 만들 어떤 그러한 신의 계시 뭐 이런 거를 원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체가 이미 그 계시예요. 다른 데서 답을 구할 이유가 없어. 여러분이 이미 그 답이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외부적인 조언에서 어디서부터 여러분의 경계를 설정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경계 설정을 어디서부터 할 거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시점이겠지. 이 시점이니까 지금 계속 바운더리 설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네가 오라클인데 자꾸 어디서 사인을 구하려고 하냐. 뭐 이러한 지금 조언이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 지금 외부적인 조언에서 사자자리 사인 나오고 내면의 조언에서는 지금 화성 사인이 나왔는데,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이분을 정리했을 때 지금 투컵 카드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카드 위에 지금 쌍둥이 자리 사인이 나와서 이 쌍둥이 자리도 이 쌍둥이 자리 사인의 주 행성이 수성이에요. 근데 수성은 소통을 주관하는 행성이거든요. 근데 이 투컵도 소통에 대한 얘기예요. 두 사람이 컵을 나누면서 마음을 전하고 나누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이 이제 딱 독립적인 개체로 여러분 것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시기라는 것에 대한 조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분을 정리했을 때 어떤 여러분이 뭐 사업을 하는 것이든 뭐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는 것이든 그것에 대한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화성 사인이랑 쌍둥이 이 사인이랑 이 맥이 같아요. 이 화성도 행동하는 에너지이고 쌍둥이 자리도 소통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소통을 하는 것으로 나아가라 라는 이러한 조언이 지금 이 내면의 조언 카드에서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사자 자리 사인은
이 사자 자리는 불의 속성이에요. 근데 막 이렇게 막 맹렬하게 타오르는, 그러니까 이게 사자 자리니까 막 사자처럼 막 맹렬하게 막 이렇게 하는 그런 행동력을 상징할 것 같지만 의외로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어떤 모닥불적인 그러한 불의 모습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바운더리를 설정할 때는 여러분이 그동안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해오던 그것에 대한 바운더리를 새롭게 설정해야 되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되게 열정적으로 하던 것인데, 되게 지속적이고 열정적으로 하던 것인데 이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여러분이 이것의 방향성을 꺾어버렸잖아요. 이 시점에서부터 다시 안정적으로 이제는 불태워야 된다. 그러니까 전에는 굉장히 좀 몰입하는 느낌으로, 몰빵하는 느낌으로 여러분의 열정이나 이런 것을 불태웠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이것을 꺾은 그 시기에서부터 이것을 안정적으로 몰입해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된다. 그것이 더 나은 방향이 될 것인데 이런 사자자리의 느낌으로 가야 여러분에게 이롭겠다 라는 조언이 나온 것 같아요. 이 사자자리는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막 사자자리니까 막 되게 막 난폭하고 좀 그럴 것 같잖아요, 느낌이. 근데 이 사자자리는 의외로 굉장히 제너러스해요. 되게 관대해. 그러니까 사자가 막 맹수의 왕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누가 덤벼도 자기가 다 이기잖아. 그러니까 막 웬만한 애들이 앞에 와서 찍고 까불고 그러는 거는 그냥 귀엽게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여유가 있지. 그러한 느낌으로 여러분이 어떤 여러분의 경계를 재설정할 수 있는 그곳에서부터 여러분이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고 조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면의 조언에서는 여러분이 소통하기 위해 행동해야 하는 것,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여러분이 그냥 독립적인 개체로서 남을 도와주고 뭐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는 여러분 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행동해야 되는 시기인 것처럼 보여지네요. 그리고 지금 별도로 나온 주사위에서도 11번 하우스에 11번 하우스 2개에 또 화성 사인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11번 하우스는 나와 외부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어떤 뭐 나의 개인적인 인간관계에서 형성되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집단, 내가 속한 그룹. 그래서 되게 조금 공식적인 어떤 단체와 나와의 소통에 대한 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다수와 나의 관계. 그러한 것을 상징하는 하우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행동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 얘기인 것 같아. 여러분이 이분을 그냥 정리했을 때 여러분이 어떤 장인의 마인드로 여러분 것을 해나가는데 이제는 어떤 계약이나 소통에 있어서 행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요 상황에 대한 조언이 지금 계속 나오는 것 같거든요. 소통을 위해 행동해야 된다. 나와 집단과의 소통을 위해 행동해야 된다. 사자자리의 느낌으로, 이렇게 관대한 느낌으로, 내가 좀 여유 있는 느낌으로 좀 그러한 조언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제너럴 리딩이니까 이제 결정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지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러분의 어떤 독립적인 삶을 위한 조언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행복을 원해요. 그렇습니다.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를 생각하는 그 사람의 지금 속망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 이분 뭐 소리예요? 왜 이렇게 자기 마음을 반대로 표현하고 이분 왜 이러실까? 참, 그래서 이분은 여러분과의 미래를 원하면서도 감히 원한다고 얘기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마음과 행동이 반대로 움직여. 참, 이분 안타깝네요. 여러분이 이분을 아시고 계시는지 이걸 모르겠네. 일단 그분은 어떤 사람이냐. 여사제 카드의 데스의 퀸 완즈가 나왔는데
이 사람 되게 다정다감하고 막 다른 사람도 되게 신경 써줄 줄 알고 마음이 되게 따뜻한 분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이분의 어떤 사람의 손절의 기준은 막 한 번에 막 단칼에 끊어내고 이런 게 아니라 그 관계가 끊어지기까지 이 사람이 계속 지켜보고 기회를 주고 하는 그런 행동을 좀 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냉정하고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차가워 보일 수 있어요. 되게 뭐라 그럴까? 좀 섬세해 보이기도 하고 예민해 보이기도 하고 이게 남자분이던 여자분이던 되게 깍쟁이 같은 여자처럼 보이는 그런 외모일 수도 있고 뭐 피부가 굉장히 하얗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겉보기에는 되게 얼음 여왕 같은 이게 남자든 여자든 그 좀 예민하고 좀 사람이 좀 날카롭고 깐깐하고 차갑고 좀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이 사람 내면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따뜻하고 되게 케어풀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막 다 살펴주고 보살펴주고 하는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사람을 막 잘라내고 이러는 것에 있어서도 막 되게 뭐 막 매몰차게 막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겉보기와는 다르게 굉장히 따뜻한 내면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분은 여러분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후 완즈의 10컵의 투페타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되게 온실 속 화초 같은 사람 되게 화목한 집안에서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사람 근데 막 되게 막 좌충우돌하는 어떤 그런 귀여움도 좀 있고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밝고 따뜻하고 명랑하고 이렇게 자기가 쓰러져도 오뚜기처럼 금방금방 잘 일어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되게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화목한 가정에서 사랑받고 잘 자란 어떤 그런 건강하고 예쁜 사람의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약간 좀 일에 있어서는 조금 뭐라 그럴까 좀 삐끗하고 좀 어설퍼 보이고 하는 약간 좀 위태롭고 그 뭐라 그럴까 막 이 사람이 뭘 되게 열심히 하고 잘하고 이러기는 하는데 실수할까봐 주변 사람들이 막 조마조마해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약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막 되게 강아지 같은 사람. 그런 분이라고 이분이 생각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막 되게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하고 막 그런 막 진짜 막 강아지처럼 막 그렇게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막 이런데 막 뭔가 실수할까봐 눈은 못 떼겠고 막 근데 이게 또 실수를 하는 것도 뭐 실수를 해서 다칠까봐 자꾸 쳐다보고 있게 되는 어떤 그런 조마조마한 느낌이 여러분에게 있다. 여러분은 굉장히 귀엽고 사랑스럽게 보고 계시네요, 이분이. 그러면 그분은 여러분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나? 완전 이건 뭐 자신과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계속 이분이 여러분한테 마음이 가는데 자기가 그래선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을 대하는 게 어떤 자신과의 싸움인 것처럼 막 그렇게 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막 괜히 그냥 좋게 애둘러 말할 수도 있는 건데 막 자기가 자기의 어떤 이런 솟구치는 마음이 들킬까봐 그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막 여러분한테 막 더 막 거칠게 막 얘기를 하고 막 좋게 말할 수 있는 것도 막 괜히 화를 내면서 말을 하고 뭐 그런 상황일 수 있겠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이분은 여러분하고 관계를 생각하는 것조차 자기가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이렇게 좀 죄책감이 들고 좀 그런다고 해요. 뭔가 내가 넘봐선 안 될 사람을 넘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여러분을 대할 때 자신의 어떤 이런 마음이 들킬까봐 자기가 막 되게 여러분한테 그 뭐라 그럴까 막 싸움 걸듯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일도 자주 있었겠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뭐 어떻게 대하고 이러는 거를 떠나서 그냥 여러분을 떠올리는 마음 자체가 이 사람한테는 자신과의 싸움이다. 어떤 자신의 어떤 챌린지와도 같은 것이다. 이분이 그렇게 여러분을 대하고 있다고 하네요. 왜일까? 그러면 그분이 지금 여러분한테 원하는 것. 내가 이런 마법사가 되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한테 내 마음도 전하고 이 상황도 전환하고 싶어. 이게 원래 4컵 카드는 이 사람이 나무 아래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자기 이미 3개의 컵이 있어서 다른 컵이 들어와 봐야 자기가 별로 감흥이 없어. 이런 카드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이렇게 시큰둥해. 근데 이게 만약에 여러분이라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마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전해서 여러분과의 관계를 그냥 지금 이런 어떤 내가 이미 첫 단추를 잘못 깨어버린 이런 관계가 아니라 뭔가 새로운 관계로 조금 전환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러려면 자기가 이런 마법사 같은 이 마법사급으로 내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전해야 된다고 이분이 생각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지금 여러분한테 그분이 바라는 거에 대해서 뽑았는데도 여러분한테 뭘 바란다기보다는 자기가 그냥 이런 마법사가 돼서 여러분과의 관계를 다른 방향으로 다시 만들어 보고 싶다. 이분이 그냥 꿈만 꾸는 거야. 그러니까 감히 여러분한테는 뭔가를 바랄 수도 없나 봐요, 이분이. 여러분한테 뭘 바라냐고 뭘 원하냐고 물었더니 내가 마법사가 돼서 여러분한테 여러분의 이런 나한테 관심 없는 마음을 어떻게 좀 돌려서 우리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 이분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분 뭐 여러분을 좀 오래 지켜보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4컵이잖아요. 그러면 사수의 카드인데 4번 카드는 황제 카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하고 막 이렇게 막 황량하고 냉랭하고 긴장되고 불안하고 하는 그런 황제 카드와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조금 그것만 아니면 돼. 그런 분위기만 아니면 돼. 그냥 다른 분위기로 좀 전환을 해보고 싶다 하는 어떤 그런 막연한 바람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그분이 최종적으로 그리는 여러분과의 미래 풀카드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세븐 펜타의 세븐 컵이에요. 둘 다 칠수의 카드죠. 이 7번 카드는 전차 카드예요. 그래서 막 앞으로 치고 나가고 싶은 어떤 그러한 에너지가 있는데 자기가 정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 나 그냥 막연히 여러분과의 관계를 그냥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분이 막 여러분에 대한 이런 마음을 들킬까봐 막 되게 살인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어떤 첫 단추를 잘못 깼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지금 다 틀어져서 이분의 길이 다, 여러분을 향한 어떤 길이 다 막혀버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막연히 그냥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다.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있지? 그리고 그냥 생각만 많은 거야. 그래서 계속 미뤄두고 있어. 생각은 계속 하는데 계속 미룰 수밖에 없고 계속 결정도 못해. 이 세븐 펜타는 이 포도 넝쿨이에요. 이 포도 넝쿨에 이렇게 펜타클이 달려 있는 거야. 근데 이 펜타클이 항상 여기에 이렇게 빛이 나는 펜타클로 달려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포도 넝쿨이 시들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빨리 이걸 다 수확을 하던지 아니면 다 썩히던지 이 중에 큰 것만 빼내던지 해가지고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계속 그 결정을 안 해. 계속 미뤄. 생각이 많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다시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나 너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분이 약간 그런 시작에 되게 장인정신이 있는 분일 수도 있어. 그래서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뭔가를 시작했는데 잘못됐어. 잘못된 걸 안 순간 그냥 잘못된 그 지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못됐다고 판단된 그 순간부터 다 없애버리고 처음부터 시작을 하려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분이 약간 그런 분인 것 같거든요. 뭔가 하다가 조졌다 싶으면 그냥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는 사람. 그렇게 좀 약간 장인정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성격이 얼마나 깔끔하고 깐깐하고 꼼꼼하고 그러겠어. 그러니까 흡사 무슨 처녀자리나 물병자리나 염소자리나 요런 분일 수 있겠다. 근데 겉보기에는 굉장히 차가워 보이고 고집 세 보이는 분. 근데 내면은 굉장히 따뜻하고 케어풀한 그런 분.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여러분 제가 저번 영상이 연령 제한 걸려가지고 제가 야한 그림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카드를 지금 다 빼내가지고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령 제한 진짜 이거 얼척이 없어가지고 그 기준이 되게 애매해. 세상에 내가 월드 카드랑 데스 카드에서 내가 그 연령 제한 걸릴 거라고는 진짜 누가 신고한 건가?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편집을 해서 올렸는데 그게 또 같은 영상으로 판별이 돼서 그게 또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서를 바꿔서 지금 다시 편집을 해놨는데 또 걸릴 거 없나 해가지고 제가 그걸 지금 한 번 더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봐가지고 아마 주말에 그 영상을 다시 올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여러분이 그분을 생각했을 때 그리고 여러분이 그분과의 관계에서 걱정되는 거 이렇게 지금 뽑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분이 여러분보다 되게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좀 사회적인 지위가 조금 높다거나 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분을 생각했을 때는 이분이 뭔가 조절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분배하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 그래서 이 지금 템퍼런스 카드는 14번 카드인데 1하고 4를 더하면 5란 말이에요. 근데 5번 카드는 교환 카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분에 대한 느낌이 어떤 관리자 같은 사람인데 진짜 어떤 그런 교환급의 어떤 권위가 있고 막 명예가 있고 하는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 사람이 높은 직급에 있고 또 되게 명예가 있어서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약간 그런 느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이 진짜 여러분의 선생님이나 뭐 은사님이나 하는 어떤 그런 분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분을 생각했을 때는 이분이 지금 여러분한테 원하는 거나 이런 마법사가 돼서 여러분과의 관계를 전환해보고 싶다라고 원하잖아요. 이미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이분은 못하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이분의 삶에 있어서 이미 결과치를 낸 사람. 그러니까 이런 여사제 같은 사람. 실세. 이 여사제는 베일에 가려진 실세라는 키워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사람이 겉보기에는 이렇게 막 되게 막 유해 보이고, 이게 지금 웨이트 덱에서는 천사가 이렇게 컵 두 개를 이렇게 기울이면서 막 이렇게 균형을 맞추고 있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겉으로는 되게 유해 보이는데 여러분이 이분을 생각했을 때 막 되게 좀 능력 있고 이미 자기 뭐 일이나 이런 것에서 결과치를 낸 사람이고, 그 능력이 되게 많아. 가진 것도 많고 능력도 많고 하는 그런 분이라고 여러분이 이미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내가 감히 여러분을 넘보기에는 내가 너무 나이도 많고 지위도 너무 높고 그래서 언감생신 여러분처럼 사랑스러운 사람을 넘볼 수 없다, 뭐 이런 느낌인가?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를 뽑았는데 지금 페이지 완즈가 나오고 후물에 A컵이 나오는데 이분이 여러분한테 고백을 한번 하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분이 여러분한테 또 고백을 할까봐 걱정이야. 그래서 이거 지금 풀카드가 이게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이 예를 들면, 아, 이 사람이 나한테 또 고백하면 나 이번에 퇴사해야 될 것 같아, 막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페이지 완즈는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못 내놓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계속 그거를 할 어떤 그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 시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시종은 뭐 달리기를 잘해. 근데 주인이 자꾸 자기한테 팔굽혀펴기 시킨다든지 뭐 철봉 매달리기 시킨다든지 막 그런 것만 계속 시키는 거야. 달리기를 잘하면 자기가 엄청 잘하는데, 그래서 달리기를 할 타이밍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 기회를 자기가 잡으려고. 근데 여러분이 이분을 봤을 때 여러분한테 이 사람이 어떤 고백할 타이밍을 잡았을 때 이분이 뜬금없이 여러분한테 고백을 하면 나 퇴사해야 될까봐 여러분이 그게 너무 걱정이에요. 지금 그렇게 보여주는데, 그리고 이분이 지금 여러분하고 궁극적으로 그리는 미래를 꿈꿨을 때 지금 이렇게 풀카드가 나오고 세븐 펜타에 세븐 컵이잖아. 근데 이게 7번이잖아요. 7 다음은 8이야. 이 사람이 이렇게 결정을 하잖아. 이렇게 지금 결정을 못하는 상황에서, 생각만 많은 상황에서 이 사람이 결정을 하면 나는 떠나야 돼. 여러분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고백할까봐 여러분 그게 걱정이에요?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 사람이 뭔가 그러니까 이분이 약간 좀 못쏠인 것 같은 게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못쏠들은 자기는 되게 자기 감정 티 안 낸다고 생각해. 꼭꼭 숨긴다고 생각해. 저 사람이 내가 저 사람 좋아하는 거 모른다고 생각해. 근데 얘만 몰라.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 그래서 여러분이 저 새끼 나 좋아하는 것 같아. 저 새끼 나한테 고백하면 어떡하지? 진짜 너무 짜증나. 막 여러분은 약간 이러고 있는 상태로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사람이 나한테 자꾸 고백할까봐 내가 너무 조마조마한 거야. 이 사람이 나한테 고백하면 나 이번에 퇴사해야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내 마음을 어떻게 전할까, 뭐 발렌타인데이에 뭐 사탕 줄까, 뭐 추석에 뭐 선물 보낼까 말까 막 이러면서 막 이 사람이 막 고민을 하는 게 막 내가 보이는 거야.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 고민을 끝내고 나한테 고백하면 어떡하지? 그냥 사표는 미리 써놓자, 막 약간 이런 느낌. 여러분 이런 상황인가요? 지금 그렇게 보여지는데, 근데 여러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이분이 만약에 여러분한테 고백을 한다고 했을 때, 근데 여러분은 뭐 다른 상황으로 지금 보여지지가 않아요. 뭐 재회라든지 뭐 만나고 있는 분들이시라든지 막 그런 걸로 보여지지가 않아. 그냥 이 사람에게 여러분은 그냥 되게 귀여운 댕댕이 같은, 강아지 같은 그런 사랑스러운 분이에요. 뭐 미움의 감정이나 이런 게 없어.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마음을 들킬까봐 이분이 전전긍긍 한다는 거 말고는. 여러분 제가 이게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 보이는 거는 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분은 모쏠이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을 되게 간절히 원한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일단 여러분이 이분의 고백을 받아줬을 때 그리고 여러분이 이분의 고백을 거절했을 때 나 정말 퇴사해야 될 것이냐, 그럼 한번 봐요.
여러분이 이분의 고백을 받아줬을 때, 여러분이 이분의 고백을 받아주지 않았을 때, 여러분, 여러분 이거 어떡하지 진짜? 여러분이 그분을 받아줬을 때, 그분의 고백을 받아줬을 때, 받아주지 않았을 때잖아요. 여러분이 그분의 고백을 받아주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고 부담스러워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은 지금 제가 봤을 때 여러분이 뭔가 뭐 매일 봐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거나 이분하고 뭔가 좀 사회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한 직장 안에 있는데 이분이 약간 간부고 여러분은 그냥 일반 직원이다. 이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이분의 고백을 여러분이 받아주면 여러분이 좀 부담스럽지. 막 회사에서 막 누구랑 만난대. 뭐 누구 씨랑 저 간부랑 뭐 만나는데 뭐 둘이 이렇쿵 저렇쿵 이렇게 막 사내에 소문이 돌겠지.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이 되게 부담스럽고 막 그래요. 막 일부 좀 사람들의 괴롭힘이 있을 수도 있는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뭐 누구누구 씨 이것도 해. 힘들면 그분한테 말하면 되잖아.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몸은 회사에 묶여있는 채로 어떤 이직 준비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몸은 일단 여기 묶여 있는데 이제 이분하고 헤어지면 이제 회사도 정리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그냥 내가 이직할 회사를 먼저 알아보면서 여기에 당분간 묶여 있게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내가 묶여있는 채로 미래를 설계하게 된다. 미래의 구체적인 방향을 모색하게 된다. 지금 리딩은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진짜 회사에서 내가 당장은 회사를 그만둘 수 없으니 지금 회사에 묶인 채로 이직 준비를 한다. 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막 이력서 넣고 막 면접 보러 다니고 막 요런 느낌. 그리고 여러분이 이분의 고백을 받아주지 않으면 여러분 이분의 괴롭힘이 시작돼요. 여러분이 이분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으면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애기들이 나쁜 짓을 하는데, 그러니까 애기들이 나쁜 짓을 하는 게 애기들이 알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 같은 느낌이야. 이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데 정말 이게 진짜 순수 악의 느낌으로 나를 괴롭혀. 그러니까 이 식스컵이 웨이트 덱에서는 큰 애기가 작은 애기한테 이렇게 예쁜 컵에 꽃을 담아서 이렇게 딱 전해주는 그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순수 자체를 상징해. 근데 이렇게 순수했던 마음이 여러분한테 전해졌던 이렇게 순수하고 깨끗하고 순결했던 이 마음이 돌변한다. 근데 아마 여러분도 예상은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절했을 때 이 사람이 나한테 더 이상 이렇게 친절하고 하지 않을 거라는 거는 알았지만 상상 이상으로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돌변하게 되는데, 어떻게 돌변하냐면 정말 나를 찢어 죽일 듯이 돌변한다. 그러니까 이게 쓰리소드가 원래는 하트 모양의 칼이 이렇게 3개 꽂혀 있는 그 그림이에요. 그래서 무슨 뭐 시련의 상처, 큰 상처, 뭐 상처받은 마음, 뭐 이런 걸로 해석이 되는데, 제가 이제 쓰리소드를 해석할 때는 정말 이게 끝날 때까지 끝을 보는 어떤 그러한 카드라고 제가 설명을 자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뭐 하나 진짜 뒤집어져야 딱 상황이 끝나는 어떤 상황, 이게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하는 어떤 그런 지독한 느낌, 그런 느낌으로 이분이 여러분을 순수하게 괴롭힌다. 저한테는 지금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순수한 선에서 순수한 악으로 완전히 돌변한다. 그래요, 여러분 퇴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을 받아주던 받아주지 않던 여러분의 퇴사는 정해져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 일단 이력서를 빨리 다시 쓰세요. 그래서 빨리 뭐 사람인이나 잡코리아나 이런 데 빨리 등록을 하라고. 여러분, 아니 이게 제가 자꾸 웃으면서 리딩을 드려서 죄송해요. 근데 정말 그래. 이래서 모쏠한테 잘못 찍히면 진짜 인생 날아가는 거야. 이게 지금 내가 모쏠한테 한번 찍혀가지고 완전 직업 잃고 날아가게 생겼잖아.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여러분, 그러면 이분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분이 고백을 하면 받아주거나 받아주지 않거나 둘 중 하나잖아.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볼게요.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뒤집어 깔아. 지금 여러분의 죄를 고백해라.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분이 고백을 하기 전에 어떤 나의 진상스러운 온갖 모습을 다 보여줘라. 지금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태양이 되게 긍정적인 카드로 많이 읽히잖아요. 근데 이 점성학적으로 태양은 길성이 아니에요. 이게 태양이 비추면 따뜻하고 막 그래서 좋기는 하지만 태양이 강하게 비추면 그게 너무 뜨거워서 그 안에 그 태양이 비추는 걸 다 태워버리기도 하고, 태양은 또 너무 밝고 찬란하기 때문에 내가 감추고 싶어 하는 것도 다 드러나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태양이 밝으면 밝을수록 그림자도 더 짙어지고, 그런 것처럼 이분한테 정말 볼 꼴 못 볼 꼴 다 보여줘라. 그리고 이게 지금 저지먼트가 20번 카드예요. 그래서 2랑 0을 더하면 2란 말이야. 근데 타로 카드에서 2번 카드는 이 여사제 카드예요. 그래서 이 여사제를 불러 일으켜 세울 만한, 그러니까 이 여사제를 폴짝 띄어서 밖으로 드러낼 만한 어떠한 그러한 사건 사고를 만들고 이분한테 마음을 전해라. 그러니까 이게 여사제는 베일에 가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숨어 있고 외부로 노출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저지먼트 카드는 관에 들어가 있는 시체들까지 깨워서 불러 일으키는 어떤 천사의 모습을 나타내요. 이 천사가 나팔을 불면 관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 그래서 죽은 자도 다시 일으켜 세운다 하는 어떤 그런 키워드가 있는 카드거든요. 그런 것처럼 베일에 쌓여있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볼 꼴 못 볼 꼴 보이면서 그것으로 하여금 이 여사제 같은 사람을 밖으로 불러 일으켜 세울 어떤 사건 사고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라.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이지. 내가 이렇게 진상스러운 사람인데 나한테 고백할 거야? 내가 이렇게 진상스러운 사람인데 이래도 나한테 고백할 테야? 막 요런 있잖아요. 약간 으름장을 놓듯이. 나의 이러한 모습도 견딜 수 있다면 나한테 고백하도록 해. 막 요런 느낌. 그러한 진상을 부려라. 여러분 이게 제가 좋게 리딩을 하려고 하는데도 지금 그렇게 보여요. 어떤 나의 한계치를 이분한테 보여주면서 나의 이런 모습도 견뎌낼 수 있다면 나한테 고백해봐.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이 무언의 압박 아닌 압박을 해라 하는 이런 느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으로부터 하여금 고백을 포기하게 만들어라. 지금 그렇게 보여져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긴 하지만 나의 퇴사가 걸렸다면 뭐 이 정도는 가뿐히 할 수 있지. 내가 퇴사를 하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수고를 하는 것과 이제 이 사람으로부터 하여금 나를 향한 고백을 넣어두게 하는 뭐 어떤 나를 향한 고백을 포기하게 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라는 거니까. 그럼 여러분 외부적인 조언 여러분 이게 리딩이 여러분 내면의 조언. 여러분 이게 제가 자꾸 리딩을 웃으면서 해서 죄송한데 이 상황이 제가 진짜 이 상황을 제가 너무 알 것 같아서 그래요. 이게 지금 여러분 외부적인 조언에서 yes 나왔어요. yes. just say yes. 그러니까 일단 지금 당장 회사를 그만둘 수는 없으니까 일단 이분이 고백을 하면 일단 yes를 외쳐놓고 이제 이직 준비를 하라는 거겠지? 어쨌든 여러분 외부적인 조언 say yes. 그리고 여러분 내면의 조언에서는 거울 카드가 나왔는데 무엇이 여러분을 자극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냥 예를 들면 그런 거지. 이 사람이 왜 싫어? 이 사람이 고백하는 게 왜 걱정이 돼? 이 사람이 모쏠이라서 그래? 그럼 모쏠에 대한 나의 견해는 어떠한데? 막 이런 식으로 뭐라 그럴까?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하는 어떤 행동이나 어떤 이런 부담감으로 하여금 이것을 거울 삼아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시기라는 그러한 사인이 나온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은 이 사람을 지금 이런 매지시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이분 되게 능력 있고 다재다능하고, 근데 이렇게 매지시안이 나왔으면 이분이 되게 외모도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아무리 모쏠이라 그래도, 근데 이 사람이 막 너무 차갑고 막 그럴까봐 너무 예민하고 막 성질 더럽고 막 이럴까봐 여러분이 이제 그런 게 고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매지시안 카드 위에
토러스 사인이 나왔어요. 이 황소자리 사인이거든요. 근데 이 황소자리를 상징하는 타로 카드가 3번 여사제 카드예요. 그래서 이 뭔가 이 매지시안 같은 사람을 대할 때에는 내가 조금 다정하게, 어떤 대지의 여신 같은 느낌으로다가 자애롭게, 어떤 어머니와 같은 그런 뭐라 그럴까, 뭐든지 다 뭐 내가 수용해 줄 것 같고 한 어떤 그러한 느낌으로 이분을 조금 대해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이 카드 위에 이 사인이 나온 걸까요? 그러니까 이 여사제의 느낌은 되게 잘 챙겨주는 어머니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 사람을 대할 때는 좀 따뜻한 어머니 같은 느낌으로 이 사람을 대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게 일에 관련된 어떤 상황에서 이 사람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6번 하우스가 내가 하는 일에 관련된 하우스거든요. 그리고 이 12번은 내 무의식의 하우스. 그리고 지금 화성 사인이 같이 나와서 이게 약간 해탈해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그리고 여러분 이제 say yes, 뭐든지 yes를 외쳐야 된다. 여기에서도 이제 화성 사인이 나와서 yes를 외치는 행동을 해라. 내가 초긍정적이라는 것을 어필해라. 이제 뭐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지금 이 여사제 카드 옆에 쌍둥이 자리 사인이 나와가지고 이 여사제랑 소통을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매지시안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하고 이제 뭐 소통을 할 때는 이 여사제처럼 따뜻한 어머니와 같은 어떤 그런 자애로운 어떤 그러한 이미지로 이분이랑 소통을 하는데, 이 여사제 같은 사람이랑 일단 소통을 하긴 해야 되는데 재밌게 해야 된다. 그리고 좀 말이 통하는 어떤 그러한 느낌으로 가야 된다. 왜냐면 이 쌍둥이 자리는 얘네들은 아무리 뭐 잘 맞고 같이 있을 때 재밌고 이래도 할 말 없고 말이 안 되고 대화 소재가 부족하고 그러면 상종을 안 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좀 다양한 주제를 미리 준비해 보는 것도 좋겠다. 그러한 느낌이 있네요. 근데 일단은 여러분이 조금 이분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좀 해탈하는 느낌으로다가 이분을 대해야겠다라는 어떤 그러한 조언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은 무조건 예스를 해야 돼요. 이분이 고백을 해도 예스고 이분이 여러분한테 고백을 안 해도 예스고, 일단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온갖 진상질을 해서 이분의 고백을 막아야 된다. 이분으로 하여금 고백을 포기하게 만들어야 한다. 지금 그런 조언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제가 이게 리딩을 하기는 했는데 이게 정말 여러분의 상황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여러분 제너럴 리딩이니까 상대랑 나랑 리딩이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고 섞여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반대의 상황이면은 이분이 여러분한테 뭔가 지금 진상짓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고백을 막을 심산이다라는 어떤 그러한 조언도 함께 가져가 보시는 것이 여러분을 위한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무슨 상황인가요? 이거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행복을 원해요. 그렇습니다.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